안녕하세요. 세일즈 쿱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베이 메뉴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베이 메뉴들을 좀 살펴보는데 이베이 메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관리자 메뉴를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마이 페이지 같은 나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우측에 마이 이베이 보이시죠? 여기 서머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판매자 관리 페이지하고 여러분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액티비티, 메시지, 어카운트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 이베이 페이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베이에서 좌측의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셨을 때 입력하신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에 커서를 갖다 대면 드롭다운 메뉴가 떨어질 거고요. 그 밑에 어카운트 세팅 클릭을 딱 하시는 순간 아까하고 똑같은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액티비티, 메시지, 어카운트 이렇게 똑같은 마이 이베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액티비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액티비티 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할 때 어떤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서머리는 그 내용에 대한 서머리를 보여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계정은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보여줄 서머리가 없어서 현재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리센틀리 뷰드는 뭐냐면 리센틀리 뷰드는 최근에 내가 본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이 페이지를 봤다라면 아마 recently viewed 페이지에 연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bid and offer는요. 여러분들이 경매에 비딩을 했거나 또는 어떤 내용을 오퍼를 했을 때 내용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win 부분은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지 않은 경우가 보이게 될 겁니다. 펄처이스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매한 내역을 이렇게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난 60일 동안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연도별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워칭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으로 따지면 찜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물건을 찾았어요. 물건을 찾았는데 얘를 add to watch list 에 넣게 되면 여기에 아마 보일 겁니다. 보이죠? 제가 보일 때요. save searches는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폰이다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아이폰이다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 화면 자체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 화면 자체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면 여기 save this search 있죠? 그러면 이 화면 자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가보시면 save the search에 보시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화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save the seller는 뭐냐면 이건 뻔하겠죠. 이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셀러가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보통 뭐 셀러들도 저장을 하죠. 그래서 얘를 save this seller 딱 하는 순간 뭐냐면 이 셀러가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 뭐냐면 슈퍼트로닉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셀러 아마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슈퍼트로닉스 슈퍼트로닉스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 셀은 뭐냐면 판매 관리 툴입니다. 판매 관리 툴인데 이 셀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셀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베이에서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판매 관리 툴로서 셀러 허브라는 애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 셀러 허브를 옵트인 그러니까 이베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이 셀러 허브를 갖다 붙였다라면 이 메뉴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메뉴가 여러분들이 보였다라면 셀러 허브가 여러분들 안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셀러 허브를 빨리 옵트인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 굉장히 텍스트 기반의 형태라서 잘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비주얼로 UI 기반으로 되어 있는 셀러 허브를 옵트인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All Selling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매와 관련된 모든 셀링 정보가 나와 있고요. 셀런 아이템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건을 판매하는데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세이브 드래프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리스팅하는 동안에 혹시나 뭐 파워가 다운되거나 갑자기 윈도우가 뻑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팅하고 있는 상품을 다 지워져 버릴까봐 이베이에서 중간중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장된 그 내용들이 세이브 드래프트에 들어가고요. 스케줄드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리스팅하고 특정한 시간에 내가 상품이 리스팅이 시작되기를 원한다 라고 스케줄링 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액티브는 물건을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의 상품을 보여줍니다. 솔드는 판매된 상품, 언솔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 shipping 라벨은 한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합니다. 리턴은 리턴 받은 상품, 그리고 딜리트는 여러분들이 지은 상품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된 내역과 페이먼트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다 찍어보면 실제로 조금 보기가 막 그래요. 저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베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셀러들이 현재 셀러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 허브를 옵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막간에 자 셀러 허브를 옵트인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예를 들면 헬프 앤 컨택 있죠? 헬프 앤 컨택을 찾으셔가지고 셀러 허브라고 입력을 합니다. 셀러 허브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셀러 허브라고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유징 셀러 허브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스타트 유징 셀러 허브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디야? 하시는 분 다시요. 셀러 허브 타이핑 하셔가지고요. 너무 후다닥 지나왔죠?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셀러 허브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똑같이 셀러 허브라고 링크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좌측의 메뉴 중에 유징 셀러 허브 있죠? 유징 셀러 허브 클릭하게 되면 심플 go to 셀러 허브라고 되어 있죠. 셀러 허브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스타트 유징 셀러 허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셀러 허브가 옵트인 되어서 여러분들 이베이 페이지 안에 딱 들어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러 허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셀러 허브를 사용한 것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어카운트를 변경을 해서 자 아까 똑같이 여기 액티비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셀 부분 안 보이죠?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셀러 허브가 옵트인 된 겁니다. 셀러 허브는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셀러 허브는 마이 이베이에서 셀링을 딱 클릭하게 되시면 이게 셀러 허브입니다. 아까 그 셀로 나와 있는 툴보다는 조금 더 모듈들이 붙어 있으면서 좀 더 비주얼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통계나 이런 각종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 마케팅까지 닿을 수 있도록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셀러 허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셀러 허브로 옵트인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지고요. 어카운트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액티비티 끝날 거예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게 되면 셀러 또는 바이어와 이야기는 뭐 전화로 할 수는 없겠죠. 전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냐면 전부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메시지 박스는 기본적으로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 프롬 멤버는 뭐냐면 바이어 또는 셀러로서 왔다 갔다 했었던 메시지, 이베이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함, 이거는 쓰레기통, 그리고 아카이브는 여러분들이 보관한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베이에서 온 메시지나 또는 헬프 앤 컨택을 통해서 기능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확인을 하시려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보내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커에즈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면 똑같은 계정을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예를 들면 메일이 하나 왔는데 저만 읽어가지고 읽었다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unread 이렇게 하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동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메시지 사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어카운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정보, 퍼스널 인포메이션, 그리고 페이먼트, 어카운트, 프리페어런스, 그 다음 셀링, 그리고 레졸루션 센터,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여기 들어가면 개인 정보가 보일 테니까 이건 안 들어갈게요. 개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베이 유저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아이덴티티와 비슷하도록 또는 여러분들 브랜드와 비슷하도록 맞춰 놓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게 유저 아이디거든요. 유저 아이디인데 요 아이디는 뭐냐면 이베이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랜덤하게 값을 그냥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마켓 또는 뭐 무슨 뭐 K-팝 마켓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겠죠. 그러면 아이디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지 바이어가 알 수 있다라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사인인 시큐리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인인을 하거나 또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짧게 알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렇게 패스워드나 시큐리티 관련 질문이나 투스텝 베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이 부분 가장 중요하죠. 어드레스 부분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어드레스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지서와 내 레지스트레이션 어드레스는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제 유튜브에 똑같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수수료 폭탄은 아니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베이를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제가 아마 올려놓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어드레스 다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셀러 또는 바이어로서 주거나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베이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마켓도 똑같겠죠. 그리고 요거는 리퀘스트 유어 이베이 데이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베이 관련 데이터를 요청해 가지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필요하실 때마다 받으시면 되고 페이먼트 관련해서는 뭐냐면 페이먼트 옵션 들어가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페이먼트 관련해 가지고 한국 셀러들 같은 경우는 페이팔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팔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 특별하게 페이먼트 옵션을 부여하거나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로서 이베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면 지금 뭐 페이먼트 옵션 부분은 따로 건드릴 부분은 없고요. 페이팔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페이팔 어카운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페이팔 어카운트
페이팔 어카운트가 이렇게 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입력했었던 이메일하고 비슷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네이션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기부할 때 이베이를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기부의 의지가 있다라면 기부 관련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 프리퍼런스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어카운트 프리퍼런스 부분은 첫 번째가 사이트 프리퍼런스 부분입니다. 사이트 프리퍼런스 부분인데 사이트 프리퍼런스 부분에서 설정할 부분은 이것도 이베이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베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어떤 거 해야 되는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sell your item 이 부분 yes 해가지고 제가 체크해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shipping preference 부분에서 shipping preference 들어가가지고 배송을 제외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 해드렸습니다. 이전 유튜브 확인해 주시고요. 이베이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npaid item systems 이거는 뭐냐면 이베이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수수료 폭탄 맞는다라고 제가 설정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뭐 예를 들면 4일 또는 8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 놓으면 여러분들 수수료 폭탄 정말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설정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 관련 프리퍼런스 부분은 지금 현재 설정할 부분이나 손댈 부분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광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 잘 읽어보시고 뭐 설정하시면 되는데 뭐 판매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설정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 프리퍼런스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베이와 여러분 또는 바이어와 여러분들이 통신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 나의 이메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혹시 설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셀링 액티비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클로즈 어카운트 부분은 여러분들 계정 삭제할 때 클로즈 어카운트 딱 누르면 이렇게 계정을 클로즈 하겠다라고 뜨니까 이렇게 클로즈 어카운트 딜리트 마이 데이터 클릭하시면 계정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셀링 관련 셀러 대시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셀러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러의 등급 이렇게 셀러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판매가 한 개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스타트 셀링 이렇게 뜹니다. 판매가 없는 사람은 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셀러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셀러 계정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수수료나 또는 뭐 B 같은 것들 그리고 인보이스 같은 것들을 확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세팅했다라면 오토매틱 페이먼트 메소드를 페이팔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하겠죠. 자, 매니지 커뮤니케이션 위드 바이어는 뭐냐면 이거는 그겁니다. 뭐냐면 바이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마다 이베이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셀러가 액션을 할 때마다 이베이가 자동적으로 그냥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것들을 셀러가 안 해도 이베이가 알아서 그냥 다 메시지를 보내주니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옥션에 이겼을 때나 바이어가 체크아웃 했을 때나 뭐 물건을 수입했을 때나 전부 정보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이어든 셀러든 바이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바로바로 그 액션에 대한 공지를 받으니까 좋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공지를 바이어한테 계속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예. 뭐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다 운영하고 있죠. 서브스크립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독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스토어 구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스토어 구독에 대해서 할 때 서브스크립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어웨이는 뭐냐면 베케이션 세팅입니다. 베케이션 세팅.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베케이션 세팅도 할 수 있어요. 베케이션 세팅도 할 수 있고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짚고 넘어가게 되면 오늘 영상이 한 3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 보고 나머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내용들을 끼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서드파티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지금 저는 굳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초창기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면 사용하실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사용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레졸루션 센터는 뭐냐면 이베이에서 고객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내가 혹시 잘못된 물건을 받았거나 했을 때 이베이에다가 자 이거 잘못된 물건이 왔습니다. 이거 물건이 도착 안 했는데 이 문제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기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셀러가 공지를 받게 되면 그걸 보고 문제를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짧게 이베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해야 되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보시고 설정을 하시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그냥 요렇게 생겼구나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씩 뽑아내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20분이 갑자기 넘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살펴보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